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계속 문제를 풀어줬었는데, 좀 약간 회의가 와가지고, 왜냐면, 이거 문제 풀어주는 유튜브나 무슨 인강은 워낙에 찾기가 너무 쉽고, 특히 EBS 같은 경우 너무 좋아서, 교재도 너무 좋고, 또 풀어주시는 문제들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그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짧게, 어, 개념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준다?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 딸내미 가르치면서 시작한 거라 이 삼각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삼각비라는 건 이제 우선 직각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직각 삼각형에서 우선 이 직각삼각형의 이름을 직각삼각형에 있는 이 각각의 것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직각삼각형에서 이 하나의 각을 기준각이라고 할게요. 기준각이라고 하면 나머지 각은 이제 여각이라고 해요. 물론 내가 이 여각 쪽을 이쪽을 기준각으로 잡으면 이쪽이 여각이 되겠죠. 이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기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준각이든 여각이든 상관없이 90도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높이라고 하고 이 기준각과 직각을 끼고 있는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똑같아요. 여기 90도고 요걸 기준각이라고 하면 90도와 마주보고 있는 게 빗변이에요. 90도와 마주보는 변, 빗변. 기준각과 90도 각을 끼고 있는 변이 밑변. 그 다음에 기준각이 마주보는 이 변,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예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려는 기본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거든요. 요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기준각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의 값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되고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되고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돼요. 이해되셨죠? 이해하기보다는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런데 보통 다들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S S를 필기체로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 S를 이렇게 써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사인을 외우고 코사인은 이렇게 C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적어요. 그다음 탄젠트는 난 이렇게 적고 싶다. T는 이렇게 적고 싶지만 이렇게 적고 싶지만 탄젠트를 이제 필기체로 적을 때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해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기억해야 돼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건 항상 변하지 않거든요. 사인을 옆으로 거꾸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기준각을 줬어요. 그럼 도대체 사인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 기준각과 90도를 낀 곳이 밑변, 기준각과 마주 보는 여기가 높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그림을 그리겠다 얘가 돌아가 있을 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식을 이해하시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각을 줬는데 여기를 3, 4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 각을 알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억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이죠. 직각을 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빗변, 여기가 빗변이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값, 길이의 제곱의 합, 여기 직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빗변을 x라고 넣을게요. 빗변을 x라고 넣을게요. 빗변을 x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9 더하기 16이니까 25. 따라서 x의 제곱이 2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x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길이는 양수만 되잖아요. 그래서 x는 뭐가 돼? 5가 된다는 걸 찾아냈죠. 근데 이 정도 숫자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3, 4, 5라는 이 비율이 한번 성립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2배로 늘려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우리 닮으면 닮은 비가 성립한다고 초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 닮은 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2배 해준 거예요. 곱하기 2. 2배 해줘서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 5를 알면 6, 80도 당연히 알 거고 내가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3루트 2, 4루트 2, 5루트 2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 4, 5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그럼 x는 5라고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뭐였죠? 사인 값, 탄젠트 값, 코사인 먼저 할게요.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필요하잖아요. 사인 값은 뭐분의 뭐였어요? 여기가 밑변이었죠. 여기가 높이였어요.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코사인은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미안해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예요.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여기 볼게요. 이 여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 여각을 베타라고 하고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와 탄젠트 베타를 볼게요. 그럼 사인 베타는 뭐예요? 다시 보면 빗변은 똑같지만 이 각과 기준각과 직각을 끼고 있는 이쪽이 밑변이죠. 계속 움직이네. 잠깐만. 그 다음 이 기준각과 마주보는 이 변이 높이죠. 높이와 밑변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빗변분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이 되고 탄젠트는 뭐가 됐어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4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두 개 관계를 좀 볼게요. 두 개의 관계를 좀 볼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같은 값이네요. 다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같은 값이네요. 다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서로 역수 관계네. 이걸 보고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각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서로 바뀌고 사인과 코사인 값이 서로 바뀌고 탄젠트 값은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 알파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3, 4 이렇게 뒀다고 할게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이거 베타라고 두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심지어 이 값을 안 줘도 구할 수 있다니까요.
이 값을 안 줘도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같은 값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같은 값이에요. 기준값과 여각의 사인과 코사인 값은 서로 바꿔가며 같고 탄젠트는 역수로 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바로 0이 되고 만약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를 계산하라고 했으면 값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서로 역수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뭐 a분의 b인 값이면 이건 b분의 a인 값이 돼서 약분하면 1이 돼버려요. 이런 관계를 그냥 어떤 값도 주지 않아도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만 주면 이런 값을 아무 값이 없어도 그냥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것이고 기준각과 여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이거 근데 툴링 계속 띄워놓는데 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걸 기준각이라고 하고 알파, 이걸 여각이라고 할게요. 베타. 우리가 주어진 기준각의 여각을 기준각이 아닌 그 나머지 각을 보통 여각이라고 해요. 그럼 기준각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기준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사인 알파는 C분의 B,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 이건 뭐와 같아요? 코사인 베타와 같아요.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뭐와 같아요?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이건 여각으로 치면 사인 베타와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뭐죠?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잖아요. 근데 여각일 때 탄젠트 베타는 뭐가 돼요? B분의 A가 돼요. 즉 탄젠트 알파분의 1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할게요.